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배웠던 거 복습 좀 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 잘했어요. 네. 어차피 복습해봐야 뭐 알지도 모르고 그런 거니까. 어디 22페이지 펴봅시다. 22페이지. 네. 자,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이 페이지 22페이지 부동산 수요하고 부동산 공급이 있어요. 수요 공급을 할 텐데 일단 이제 저번 주에도 수업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부동산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분필은 제가 일반 제하라고 잠깐 이야기했죠. 예, 분필은 싸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일반 제하는 싼 거, 그걸 말해. 근데 부동산은 일반 제하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일반 제하에 비해서 고가다. 그리고 하나 더. 분필 같은 일반 제하는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란 물건은 이런 일반 제하에 비해서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500원짜리 껌 이런 것은 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금방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비싸. 부동산은 고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좀 걸리겠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제 용어가 보니까 수요란 용어, 공급이란 용어가 있는데 수요는 그냥 D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D.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제 디맨드라고 하거든요. 디맨드. 디맨드라는 것은 요구한대요. 우리 이제 마트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건 살 때 물건 사면 우리는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집어서 그 마트 주인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대신에 돈을 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수요예요. 그래서 디맨드인데 빼버리고 그냥 D라고만 이렇게 써줍니다. 잠깐만.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이게 곡선인데요. 뭐라고요? 대답 좀 하세요. 뭐라고? 곡선. 근데 곡선 옆에 D가 붙잖아요. 그러면 D 곡선인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줄까? 그렇지. 수요 곡선 이렇게 읽어줘요. 수요 곡선. 다음. D 옆에 A가 붙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읽어줄 것 같아요? A의 수요 곡선. 자, 뭐라고요? A의 수요 곡선. 잠깐만.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곡선 옆에 D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D만 나오면 이 곡선 하나만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D 옆에 A가 이렇게 붙는다는 것은 A의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A가 붙는다는 것은 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A 다음에 B가 나오겠죠. 그러면 A를 붙여놓는다는 것은 구분하겠다 이거지. 수요를 A의 수요, 뭐의 수요 구분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어떻게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B의 수요 곡선 이렇게 읽어줘요. 다음 공급은 S라고 써주면 S.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supply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자는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해주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하는데 그냥 S라고 써줍니다. S. 예. S는 뭐를 의미한다? 공급. 그러면 곡선에 S가 붙으면 S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니까 무슨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읽어줘요. 무슨 곡선? 공급 곡선. S 옆에 A가 붙으면 A의 공급 곡선 이렇게. 다음 S 옆에 B가 붙으면 뭐라고요? B의 공급 곡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수요 공급에서 수요자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돈을 받고 물건을 공급해주는 주체가 되는데 어디? 물건이 거래가 되려면 물건의 가격이란 게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좋아해, 싫어해? 싫죠. 비싸면 덜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가액과 수요량은 한쪽은 커지는데 한쪽은 반대로 작아지니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더 많은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도 더 많은 돈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은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이런 관계니까 비례 반배. 저기 정비례란 말 쓰지 마.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냥 비례라고 하세요. 예, 비례라고. 아니 이제 저기 우리가 이제 평상시 이제 용어를 쓰더라도 이제 시험에서 원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정비례하고 비례는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다.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풀어갈 겁니다. 요거 가지고. 자,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볼 텐데요. 22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1번의 수요 의미 어디? 그냥 저 혼자 읽어볼게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 우리는 통상 부동산이겠죠, 를 기꺼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오답을 크게 요구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를 했대요? 구매했대요? 안 했대요? 아직? 하고자 하는 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전적, 사후적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샀어, 안 샀어? 그러면 사후적인가요, 사전적인가요? 그러면 사전적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돼. 사전적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나오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요 공급은 100원에 10개를 사버렸다, 100원에 10개를 공급했다가 아니고 100원에 10개를 살려고 한다, 100원에 10개를 공급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다. 한번 들어만 보면 돼. 자, 그런데 맨 끝에 욕구란 용어가 중요해요. 욕구. 예.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보셔야지. 이제 책 보지 마. 책 보지 말고.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이 책 몇 주만 쓰고 버릴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예, 다시는 안 볼 거고, 이제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할 거거든요. 예, 거기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방향대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금 그냥 들어만 보는 거예요. 부동산 아까 비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 끝에 보니까 기꺼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란 말이 나왔어요. 욕구. 욕구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수요를 말해, 수요. 근데 우리 부동산 수요는 그냥 수요가 아니고 유효 수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효 수요. 그러면 수요란 용어 자체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일단 수요인데, 자, 100원짜리 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100원짜리 껌이 있는데 이 껌 사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 드는 거야. 그럼 제가 방금 이 학생 손 들었죠. 손 들어봐, 들어봐. 잘했어요. 걔도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이 학생한테. 그럼 당신은 100원짜리 껌을 살 마음이 있나요? 했더니 살 마음이 있대. 그러면 100원짜리 껌을 살 수 있는 100원이라는 돈이 있나요? 라는 안 물어봐요. 왜냐? 100원짜리 껌은 가격이 싸니까 살 의지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100원이라는 돈은 언제든지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시야는 사고자 하는 의사표시만 해도 그냥 그 사람은 소비자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부동산은 비싸죠. 학원 옆에 보니까 12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공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가 잘 나와요. 임대 수익률이 연 한 15% 정도 나오는 거야. 아주 너무 좋아. 근데 이번에 상가 주인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급매물로 8억 5천에 내놨대. 그럼 그 사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엄청 싸게 나왔죠? 자, 요런 물건 나왔는데 사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부동산은 고가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돈,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오답으로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부동산은 고가니까 그냥 수요가 아니고 무슨 수요인데? 읽어봐요. 유효 수요인데, 유효 수요를 하면 구매 의지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수반된 유효 수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잊지 말고, 이건 버릴 책이니까 기본수에다가는 욕구 동그라미 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구매력이라고 쓰라고 할 거예요. 지금 쓰지 마. 어차피 버릴 책에다 뭘 쓰냐. 그냥 보는 거지. 어쨌든 부동산은 고가니까 그냥 수요가 아니고 무슨 수요다? 구매력이 수반된 유효 수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거기 이제 박스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유량, 저량이라고 보이세요? 못 찾았어? 못 찾았으면 됐어요. 예, 볼게요. 이제 여기 봅시다. 이제 유량이란 용어가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저량이란 용어가 있는데, 유량은 이제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뭔가 측정되고 나타나는 변수를 유량이다라고 불러주고, 저량이란 것은 일정 시점에 뭔가 드러나 있는 변수, 이걸 갖다가 저량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2017년 2월 31일, 2월 15일까지 이런 표현들은 유량이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내가 유량이라면 유량이지 왜 고집부리고 그래.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언제까지는 일정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량이 저량이야. 물론 이제 뭐 오늘도 오면서 그렇게 뭐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상태는 저번 주하고 똑같이 안 좋아요. 예. 봐봐.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언제까지, 이건 기간의 시점이에요. 기간이죠. 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얘는 유량편이에요. 유량편. 예. 근데 현재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이라는 소리는 시점이죠. 그럼 유량인가요? 저량인가요? 그러면 저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 유량의 대표적인 변수가 뭐가 있냐면 소득이란 변수가 대표 변수예요. 소득. 예. 제 월급이 100원인데 월급날이 15일 날이에요. 그러면 15일 날 제 월급 통장에 100원이라는 월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의 이 월 소득은 15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돈이 아니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들어오는 소득이죠. 그러면 이 소득은 유량이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소득, 회사의 소득, 뭐 1년간 연봉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전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발생하니까 유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마트 갔더니 예, 맥심 커피가 한 통이 있는데 가격이 2만 원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지금 커피 2만 원이라고 가격이 찍혀 있죠? 이거는 현재 시점에 2만 원이란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유량이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그래서 가치, 가격, 가치 가격이 똑같아요. 가치, 가격, 재산, 부채, 뭐 이런 것들은 예, 재산 이런 것들은 특정 시점에 얼마다 해서 저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인구는 유량이 저량이에요. 인구수. 인구. 우리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인구수 딱 쳐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총 인구 몇 명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이죠. 그러니까 유량 저량. 저량이 되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네. 어쨌든 이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한번 들어봤고요. 예. 제가 이제 두 학생 집어서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 학생, 여기 보세요. 학생, 용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 용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건 유량 질문일까요? 저량 질문일까요?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 학생 용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있잖아요. 이 학생한테 제가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학생,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의 용돈이라는 소득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대답할 때 3만 원이에요?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저 일주일에 3만 원,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소득을 물어보니까 유량 질문이 돼요. 이제 두 번째 학생한테는 학생 용돈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학생 용돈 얼마 있어요? 라고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지갑 열어보고
예, 선생님 저 지금 35,000원 있는데요? 지금 있는데요? 요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한테 물어보는 것은 소득을 물어봤으니까 유량이고, 두 번째 학생한테 용돈 얼마 있냐? 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 네가 가지고 있는 용돈이라는 재산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뭐다? 저량이다. 그래서 일단 유량과 저량이라는 소리 잠깐 한번 들어봤고요. 네, 다음. 이제 수요 곡선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수요 곡선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책은 굳이 여기다가 막 정리하거나 읽어보거나 그래서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수요 공급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체계가 좀 잡힌 상태에서 뭔가 책을 좀 봐줘야지, 지금은 여기 있는 책을 보는 건 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요걸 한번 해보려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용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소비자의 행태를 보여주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에요. 소비자의 행태를 보여주는 곡선이. 예. 우리 바로 옆에 저기 전남 나주란 데 있죠. 예. 저 아버지도 여기 살고 이제 친구들도 여기 많이 사는데, 나주 하면 가장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나주는 있잖아요.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나주 하면 첫 번째 인간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배, 세 번째 홍어, 뭐 이런 식인데 잘 모르는구만요. 자, 이제 나주 배가 있죠.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배 농사 짓는 친구가 있어요, 과수원이. 예, 그래서 정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명절 선물이나 뭐 할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작년에도 제가 많이 팔아줬거든요. 예, 꼭 이야기하세요. 예. 딴 데 사다 걸리면 알아서 해. 예. 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꿈꿔왔던 대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살아가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꿈꿨던 세상을 살고 있는 가장 행복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 공부 자체는 전혀 담 쌓고 지내요. 영어 단어도 뭐 아예 모르고 살아. 예. 지 이름은 한자로 쓸 줄 알아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 꿈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과수원 하시니까 자기는 복잡하게 사는 게 싫대. 술도 좋아하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둘이 술 많이 먹었거든요, 저랑. 자,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하던 과수원 물려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혼자야. 누나하고 동생들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과수원 물려받아서 일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일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꿈을 이뤘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물려받아가지고 꿈을 이루고 사는 친구인데, 일하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예. 그럼 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막걸리라는 술이 있는데, 하루에 무조건 막걸리를 한 병을 먹어야 된대. 예. 하루에 무조건 막걸리를 몇 병 먹어야 된다? 한 병. 한 병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병 먹어도 죽는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막걸리를 하루에 한 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 자, 스톱. 우리 책 잠깐만 뒤쪽에 용어 하나 보고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2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2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저기 동그라미 기억에 혹시 대체제 보이세요? 예. 대체제. 동그라미 니은에 보완제 보이십니까? 예. 일단 이 용어 먼저 하고 진행이 돼야 돼. 이 용어 먼저 하고. 자, 한번 이제 써봅시다. 그 중에 거의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보완제는 좀 약하게 나오고, 대체제는 시험에 개념과 용어가 3문제 정도에서 대체제가 나오거든요. 아주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써볼게요. 대체제. 대체제. 자, A란 물건이 있고 B란 물건이 있는데, A란 물건과 B란 물건은 서로 똑같은 물건은 아닌데 유사한 효용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대체제다 라고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국 사람이 경제활동이 주체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물건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돈 가지고 물건을 사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기출문제 이런 거 보면요, 어떤 이론이 나와. 근데 이론에 첫 번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인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전제로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풀어가는 이론이다 이런 건데, 자, 어디 봅시다. 돈 좀 많이 있나요? 없어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좋은데. 어쩐지 우리가 보니까 저번 주부터 코드가 잘 안 맞는 게 그래. 아이, 난 돈 많은 데서 강의하고 싶은데. 자, 어쨌든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면 그 메뉴판을 보고 이제 물건을, 아니,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돈이 무한정 많다라고 해봅시다. 돈이 무한정 많아. 몇백 조, 몇천 조 된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식당 가면 식당 가자마자 식당 주인한테 첫 마디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딱 그 수준이야. 아저씨, 샷다 내리세요 그러지. 아, 샷다 내리라고 그러지. 아, 귀찮잖아. 그럼 샷다 내리면 그 가게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 아, 내가 돈 많은데 그게 뭐가 문제 물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샷다 내리라고 그래요. 두 번째, 메뉴판 갖고 오세요. 안 하죠?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다 갖고 와봐. 이런 식 아니에요? 그죠? 돈이 무한정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TV 보다 보면 뭐 재벌 2세들 이렇게 뭐 나오고 그러면 걔네들은 메뉴판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거로 갖다 주세요. 뭐 이런 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메뉴판 보고 이거 먹으려다 비싼데 뭐 이런 식인데 거기 보면 메뉴판 거의 안 보고 주문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재벌 아들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의 이렇게 아까 돈 없다고 그랬죠. 요 학생처럼 보통 이렇게 뭐 그런 저런 학생들이 나와 시험에. 그럼 우리는 돈이 무한정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주어진 그 돈 가지고 현 상태에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최적의 소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가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는 게 아니야. 돈이 무한정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대체제입니다. 자, 대체제는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그 방향이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고기 먹으려고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먹자 이거예요. 뭐 구워 먹자고? 고기 종류는 많아. 근데 소고기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야, 그냥 돼지고기 먹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대체제 관계라고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 콜라하고 사이다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자, 콜라하고 사이다도 대체제가 될 수 있나요? 뭐 치킨을 먹거나 이렇게 피자를 먹을 때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콜라가 없으면 사이다로 대체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관계를 일단 대체제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라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사이다 가격은 900원이에요. 그러면 사이다 가격은 콜라보다 상대적으로 1,000원이 더, 아니 100원이 더 싸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런 말이 나와.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래서 콜라 가격이 1,000원에서 만약에 1,100원으로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상황.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자, 스톱.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이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그 용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써볼게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대체제 관계가 있는 사이다의 가격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 여기다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상대적 볼게요. 아까 콜라 가격 오르기 전에는 사이다는 콜라에 비해서 얼마 샀죠? 100원 샀죠? 근데 콜라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죠? 이 말은 콜라 가격만 오른 거야.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 얼마야? 900원이죠. 그러면 콜라 가격만 오르면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상대적으로는 아까보다 더 싸졌습니까? 맞죠? 아까는 사이다는 콜라에 비해서 100원 쌌거든요. 근데 콜라 가격만 오르니까 사이다 가격은 콜라에 비해서 이제는 200원이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사이다에 대한 가격은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해요? 비싼 거 좋아해요? 싼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대체제 관계에 있는
사이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싸니까 더 많이 사겠죠. 그리고 우리 돈 무진장 많은 사람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비자가 대체적 관계라면 이걸 고르든 저걸 고르든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당의 재화인 콜라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결국은 대체적 관계에 있는 사이다에 대한 가격은 상승의 하락이에요. 사이다를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그래, 이제. 그러면 오르겠어, 내리겠어? 상승하겠죠. 예. 이거거든. 이게 시험에 절대적이거든요. 이 안에 나오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흐름을 몰라가지고 그놈의 대체제 때문에 얘를 엄청 많이 먹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뭐가 있냐면 저처럼 상황을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쫙 풀어주면 괜찮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통상 요 지문은 딱 한 번 살짝 나왔고 이 지문이 빠지고 나와버려. 빠지고 바로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사이다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 자,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네. 이제 우리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격이 있어요, 가격은 인상되기도 하고 인하되기도 하죠. 예, 그죠. 근데 이제 가격은 100원, 110원, 120원, 130원 이렇게 인상되기도 해요. 그걸 갖다가 가격 상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가격이 뭐한다? 상승. 올라간다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시험에서는 가격 상승이라고 하니까 시험에서 원하는 용어를 씁시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한다고 100원, 90원, 80원, 70원 하면 가격이 인하되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간다인데 하락한다라고 그래. 그래서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수요 또는 공급량은 숫자. 수요량이 10개, 11개, 12개, 13개. 수요량이 늘어난다는데 맞아. 늘어나는 거 맞아. 근데 늘어나는 것을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가한다고. 그다음에 수요 또는 공급량이 10개, 9개, 8개, 7개 점점 수요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드는 거 맞는데요. 시험에는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말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결국 우리는 평상시 연습할 때부터 아예 시험에서 원하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면 때릴 거예요, 이제. 아까 맞다며. 때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합시다? 상승하라. 수요 또는 공급량은 증가, 감소 이렇게 하게요. 네. 다음.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그럼 봐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상승한다라고 읽으니까 좀 배운 사람, 이렇게 뭐 좀 있어 보이고 좀 뭔가 배운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콜라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이거 건띠고. 그러면 대체제인, 이건 비싸니까 덜 사고, 대체제인 사이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그럼 사이다를 많이 사다 보니까 콜라에 대한 수요量감소하고,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사이다에 대한 가격은 상승한다. 예, 이 흐름이 절대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 기억해라 이거 아니고, 기억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대체제는 콜라하고 사이다 이런 게 대체제인데, 콜라 가격이 비싸져 버리면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하니까 대체제인 사이다를 더 많이 산다더라. 이 정도감 맞지만 감만 잡으세요. 세부 내용을 쓰거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대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만 살짝 살펴보면 되겠다. 다음 이제 보완제. 대체제가 절대적이고 이제 보완제라는 용어도 있어요. 보완제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보완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보완제 관계면 A, B를 따로따로 소비했을 때보다 동시에 둘을 같이 소비했을 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효용 만족도가 높아지는 재화를 보완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삼겹살만 먹는 것보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삼겹살 먹을 때는 뭘 같이 먹는 거예요? 어이씨, 상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씨, 물론 상추도 맞긴 맞는데,
아이씨, 삼겹살은 소주 이야기를 해. 무슨 놈 상추 이야기를 해, 또. 아니, 물론 맞긴 맞아요. 뭐, 한데, 그 삼겹살 먹을 때 상추는 없어도 괜찮지만 소주가 없으면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뭐, 되게 안 맞는 거야, 지금. 우리는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이 같아. 아, 진짜, 나 다음 주에 안 와야 되겠네. 앞으로 삼겹살 할 때 상추라는 소리 하면 나 수업 안 해, 이제. 삼겹살은 소주 이야기 하세요. 경고예요, 경고. 자, 보세요. 이 둘은 서로 다른 물건인데 삼겹살만 계속 먹어봐. 그러면 좀 그렇잖아, 나중에. 뭔가 좀 아쉬워. 근데 삼겹살 없이 깡소주만 계속 먹어봐. 비참하죠? 그죠? 근데 삼겹살을 먹을 때 소주를 곁들여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보완해 줄 수 있죠. 이런 관계를 보완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비중이 약해요. 개념만 정도만. 뭐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많이 사면 소주도 많이 사겠죠. 삼겹살을 조금 사면 소주도 조금 사겠죠. 예, 이런 관계로 움직이는 게 보완제인데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대체제.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사이다가 둘이 대체제다. 그 사례만 잠깐 기억하시면 돼요, 사례만. 그래서 일단은 대체제 보완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책은 뭐 피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자, 나주에서 과수원하는 우리 친구 정한이는 하루에 막걸리를 무조건 몇 병을 먹어야 된다. 한 병. 반 병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두 병 먹으면 죽는다. 무조건 한 병만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친구는 있잖아요. 특이 체질이라가지고 막걸리 외에 막걸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술이 없어요. 소주, 맥주, 양주 전혀 몸에서 안 받는데 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닥친 대로 다 먹고 그러는데 예. 이 무서운 놈이에요. 뭐 12시에도 전화해가지고 자냐 했더니 앉아 일 좀 하고 있다 그러면 나와. 그러면 어디 했더니 집 앞에 뭐 참새골인가 어딘가 거기서 술 먹고 있다 나오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봅시다. 얘는 만약에 대체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자고. 대체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친구 거 가격과 수량, 양의 개수를 가지고 얘는 무조건 하루에 막걸리 몇 병 먹어야 된다? 무조건 한 병 먹어야 된다. 한 병. 근데 막걸리 가격이 1,000원 할 때 얘는 몇 병을 산다? 한 병을 산다. 근데 막걸리 가격이 만약에 500원으로 하락하면 몇 병 산다? 한 병. 두 병. 죽은다니까. 무조건 하루에 한 병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도 몇 병 산다? 한 병. 근데 막걸리가 한 병이 1,000원이었는데 막걸리 가격이 2,000원으로 비싸지면 몇 병 산다? 한 병. 그래도 한 병 사야 된다. 막걸리 가격이 10,000원이면 한 병. 막걸리 가격이 한 병이 100만 원이면 한 병. 근데 살 돈이 없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정한이는 대체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몇 병을 사야 돼요. 항상 한 병. 그러면 대체제가 전혀 없는 제 친구 정한이의 수요 곡선은 수직이 되는 거 맞아요? 수직 맞죠? 수직이라는 것은 가격에 상관없이 양이 고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직은 양고정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수직은 뭐 고정? 양고정. 그래요. 어쨌든 내 친구 정한이는 수요곡선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우리 책에도 우리 시험에도 나오는 수요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수직이 아니죠.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 하, 향하는 형태의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우하향.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어디 잠깐 봅시다.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를 사려고 한대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랬죠. 저번 주에 눈을 이야기했는데 이번 순환 때 강의는 체계적으로 안 한다고. 근데 다음 순환 1월달부터 강의는 그때는 차근차근 풀어줘요. 그래서 요 점의 이름이 수요량이고 어쩌고저쩌고 차근차근 풀어주고 그때는 이제 필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일부러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냥 들으라고. 그러면 100원이라는 가격에 10개를 사려고 한다는 것은 아마 소비자가 10개의 물건의 숫자가 필요한가 봐. 그러니까 10개를 사려고 하는 거 맞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저한테 1,0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000원이라는 돈이.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10명이서 스터디를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길래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밑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 했더니 10명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탕을 100원짜리 사탕을 10개를 사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 마트에 갔거든요. 근데 사탕 가격이 나는 1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된대요. 이렇게 비싸졌대요. 상승했대요. 근데 이제 고민이에요. 1,000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탕이 150원이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탕을 4개만 샀어요. 4개만. 얼마 썼죠? 600원 썼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비싸니까 덜 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를 기다리는 학생은 10명이에요. 10명이서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탕을 4개만 사고 가지고 4사람만 주면 못 먹은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 XX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요. 고민하다가 사탕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사탕은 아닌데 사탕을 대체할 수 있는 껌이 옆에 있더라고. 껌이. 근데 마침 보니까 껌 한 통에 6개의 껌이 있는데 6개 껌이 있는데 마침 얘 가격이 400원이야.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사탕이 비싸지니까 사탕을 덜 샀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메꿔 넣었습니까? 어쨌든 10개가 만들어졌나요? 자, 다시 여기 봅시다. 최초에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친구 정한이처럼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진다 하더라도 소비량을 줄인다, 안 줄인다? 내 친구 정한이는 안 줄이는 거죠. 왜? 뭐가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100원에 10개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소비자가 4개만 사려고 한대. 수도.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다는 것은 이 소비자는 10개의 양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어. 근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량을 감소시켰습니까? 그렇죠? 결국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비싸면 덜 살 수도 있다 이거야. 정한이, 대체제가 하나도 없는 우리 정한이는 비싸도 덜 살 수 있어 없어? 왜? 대체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100원에 10개 사려고 하다가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을 4개로 줄 수 있다? 비싸면 덜 살 수 있죠?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돼요. 예.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면 종전보다 덜 살 수도 있다. 그 말은 결국은 비싸면 덜 살 수도 있다. 부족한 것은 대체제로 메꿔 넣으면 된다. 따라서 결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은 이걸 기억을 하지 마세요. 배웠던 거를 들어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딱 하나만. 우리 선생님 친구 이름이 뭐다? 정한이다. 근데 정한이는 대체제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수직이다. 그렇게만. 사실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와요. 근데 공부는 차근차근 가야 돼. 공부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요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그냥 하다못해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 우리 선생님 친구 이름이 뭐다? 끝.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내 친구 정한이는 대체제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끝.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예, 저랑 이제 정한이가 유명 스타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저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30살 먹은 그런 친구들도 선생님 근데 정한이는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 친구처럼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25페이지 잠깐만 보면요. 체크는 하지 말되 이제 양가로 5번 보니까 이제 부동산 수요에서 이제 동그라미 기억 보면 부동산 수요 발생 증가 요인이 있고 니은은 감소 요인 이런 게 있는데요. 세부 내용 보지 마시고 자, 우리 잠깐 몇 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시험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다음 중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주택 수요 감소 요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물어보는데 그냥 시험에 주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좀 있어서 몇 개만 잠깐 잡아볼게요. 어디? 이자율이 인상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예. 뭐, 요 정도 수준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지금은, 그냥 대충 개념 정도만 보면 돼요. 개념 정도만. 예. 다음, 이제, 넘기셔가지고, 26페이지를 잠깐 보면요.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나와요. 공급. 예. 그러면, 아까 공급. 수요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니까 가격이 싼 걸 원해요. 근데 공급자는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걸 원해. 비싼 거를. 예.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공급 곡선이란 말이 있어요. 공급 곡선. 그러면 공급 곡선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급자의 행태를 보여주는 곡선이래요. 그게 이제 공급 곡선인데 아까 이제 수요곡선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우하향한다라고 생겼는데 공급은 좀 달라요. 예, 좀 달라. 자, 볼게요. 이것만 좀 봅시다. 가격과 수량, 공급량이 있는데 100원이라는 가격에는 공급자가 10개를 사려고 한대. 10개를. 근데 가격이 만약에 150원으로 비싸지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줄이겠죠. 돈이 비싸니까. 근데 공급자는 100원에 10개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150원 인상되면 똑같은 물건 팔고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어요? 감소시키겠어요?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150원에 15개를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만약에 50원을 하락한다면 공급자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공급량을 5개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공급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라고 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듣고 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하죠.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네, 보니까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량 초과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하고 휴식할 테니까 잠깐만 참어. 좀만. 예. 자, 소비자는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거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안 살라고 그러죠. 반대로. 그러니까 수요량과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근데 공급자는 돈을 받아 챙기는 거니까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돈이 되는 거니까 공급 물량도 증가시키겠죠?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반비례? 비례. 뭐 그렇게.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자, 뭐 수업이 끝난 건 아니고 30페이지 펴보세요. 30페이지. 이제 거기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라는 용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잠깐 휴식했다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